아이의 반복적인 증상으로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비염 증상이 쉽게 찾아오고 그로 인해 콧물을 자주 들이마시거나 목을 가다듬게 되는데요. 사실 틱장애를 가진 아이들 중 상당수가 비염을 동반하고 있고 비염과 증상이 비슷해 초반에 많이 헷갈리는 탓에 치료 시기를 놓쳐 후반에 심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소아과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호흡기 상태가 괜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된다면 틱장애의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시어 아이의 증상을 구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비염인 경우 온도차에 의해 아침, 저녁에 주로 증상이 심해지고 후비로 인한 경우 잠자리에 누웠을 때 더 심해집니다. 또 봄, 가을 환절기나 날씨가 춥고 건조한 겨울,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 더 두드러지는 경향성이 있죠. 하지만 틱 증상은 아침, 저녁 관계없이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긴장이 풀어졌을 때, 텔레비전이나 핸드폰 동영상 등 매체를 볼 때 더 두드러지며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피로가 쌓여있는 저녁 무렵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긴장, 불안 등 심리적인 스트레스 자극을 받았을 때에도 심해질 수 있으며 반대로 아주 들뜨거나 흥분했을 때도 평소보다 자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이나 축농증 등 만성질환으로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에 영향이 미칠 때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틱장애는 우리 몸의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기저에게 이상으로 비염과는 엄연히 다른 질환입니다. 틱장애는 동작틱과 음성틱으로 나뉘는데요. 비염과 헷갈릴 수밖에 없기도 한 이유는 초기 증상이 대부분 감기나 비염처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동작틱은 눈 깜박임, 코 찡긋거림, 얼굴 찡그림 등과 같은 작은 근육으로 시작해 입, 턱, 목, 어깨, 팔, 배, 다리 등 점차 아래의 큰 근육을 활용해 심화됩니다. 음성틱은 소리, 목 가다듬기, 헛기침 같은 작은 소리로 시작해 아, 고음, 반복해서 말하기, 말 따라하기, 욕설 등 여러 양상의 점차 소리를 크게 내며 심화됩니다. 틱장애는 학령기의 전체 아동 중 약 10% 정도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며 소아 청소년기, 성장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만 6세에서 8세 사이 처음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틱장애를 가진 아이들 중 80%가량이 동작틱으로 시작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강도나 횟수가 증가하다가 다른 부위로 옮겨가기도 하지만 도중에 음성틱이 병행되어 나타나는 뚜렛 증후군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일과성 틱장애가 존재했지만 근래에는 겉으론 사라져 보인 것 같아도 잠재되어 있다가 아이의 상태에 따라 몇 달, 몇 년 후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틱장애는 첫 발현 시점부터 오래될수록 치료기간 역시 오래 걸리는 편이므로 틱장애를 주로 다루는 병의원에 내원하시어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담한 의사 기호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